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따라잡혀도 테슬라 미래가 여전히 밝아 보이는 이유. 테슬라에 대한 대표적인 긍정론자로 유명한 그가 지난 12일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유에서 매수로 변경하면서 테슬라의 12개월 목표 주가도 종전에 419달러에서 1071달러로 3배 가까이 상향 조정한다고 밝힌 뒤 테슬라 주가가 지난 3월 15일 이후 처음으로 700달러를 돌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미국 투자은행 모스캐피털의 크레이그 오웬 선임 애널리스트처럼 테슬라 주가가 과대평가돼 있다는 이유로 목표 주가를 무려 150달러로 낮춘 사례도 있는 등 테슬라 주가를 둘러싼 거품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나 야후 파이낸스는 주가의 거품 논란과는 별개로 테슬라의 미래는 더 이상 전기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에 달렸다는 분석을 도스하이머 애널리스트의 견해를 인용해 내놨다. 특히 기술 개발 방식이 경쟁사들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테슬라의 경쟁력을 쉽사리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게 야후 파이낸스의 지적이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테슬라의 기술력은 경쟁사들보다 몇 년 정도 앞서 있다는 게 도스하이머 애널리스트의 판단이다. 폭스바겐을 비롯해 전기차 사업을 야심차게 확대하고 있는 경쟁사들의 맹추격에 테슬라가 독주하던 시대가 곧 막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아 몇 년씩이나 앞서 있다는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야후 파이낸스가 주목하는 대목은 도스하이머의 이 같은 판단이 전기차보다는 배터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도스하이머는 전기차 사업이 아니라 배터리 사업의 전망이 밝은 것이 테슬라 주식의 가치를 밝게 내다보고 있는 이유라고 밝히고 있다. 도스하이머의 견해에 따르면 테슬라 경쟁사들이 테슬라의 기술력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이른바 제1원칙 엔지니어링 때문이다. 제1원칙 엔지니어링이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설파해서 유명해진 개념으로 기존 방식이나 기존의 접근법에서 탈피해서 기본이 되는 원칙이나 원리에서 시작한 것이 기술자들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이다.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력이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역시 제1원칙 엔지니어링이라는 철학 때문에 나중에 배터리가 어떻게 쓰일지 생산하는 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걱정은 일단 접어두고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배터리 기술과 관련한 과학을 완전히 터득하고 배터리 기술을 전기차뿐 아니라 태양광 발전 등 다른 분야로까지 확대했기 때문으로 도스하이머는 해석했다. 따라서 도스하이머가 주목하는 테슬라의 배터리 사업은 테슬라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가정용 배터리 파월이다. 파월은 태양광 또는 전력망의 에너지를 저장하도록 테슬라가 개발한 가정용 배터리로 야간 또는 정전과 같이 언제든 필요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파워에 들어가는 전기는 태양광 패널, 지붕용 태양광 타일 등으로 생산되는 전기다. 도스하이머는 배터리 자체 생산에 나설 예정인 테슬라가 내년까지 자급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량을 끌어올리는데 성공할 경우 파월 프로젝트가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파월은 테슬라가 추진 중인 전기차용 태양광 패널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필수적인 부품이다.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충전을 위해 멈추지 않고도 태양광으로 장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 기술을 한 단계 도약시킬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일부 업체들이 태양광으로 움직이는 전기차를 개발한 사례는 있으나量산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데다.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뛰어들 경우 시장을 장악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테슬라 관련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중국에서 수집 정보 현지 보관, 기밀 출에 대해서 일축. 중국 당국이 기밀 정보 유출을 우려로 군과 기관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미국 전기자동차 테슬라는 중국에서 테슬라 차량이 수집한 자료를 중국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고 신랑망과 제신망 등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테슬라의 타오린 부사장은 전날 베이징에서 기자들을 만나 테슬라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서 중국의 법률과 규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우린 데이터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수집한 자료는 중국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오린 부사장은 테슬라가 정보 보호에 관해 중국 정부와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 등은 지난달 중국 정부가 인민해방군과 국유기업에 대해 기밀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며 테슬라 차 사용을 제한했다고 전했다.
관계 소식통은 테슬라 차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한 정보를 누출할 리스크가 있다며 군과 기밀 정보를 다루는 국유기업과 중요 정부기관 관계자에 이 같은 지시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매체는 테슬라 차를 대상으로 보안검사를 실시한 바 차량에 장착한 센서가 주변 시각 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것으로 판명났다고 소개했다. 또한 당국은 테슬라가 전기차 이용 시간, 용도, 위치 등 정보와 운전자의 개인정보, 차량 접대 시스템과 동기화한 휴대전화 연락처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가능해 이런 정보가 미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중국 정부기관에는 출퇴근 시 테슬라 차를 이용하지 말라는 지시가 떨어졌고 테슬라 차가 비밀 정보가 있는 산업에서 일하는 직원과 국가기관 공직자가 거주하는 주택단지로 진입하는 것도 금지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이와 관련해 즉각 테슬라가 출하한 차량이 스파이 활동을 하는 사실이 드러나면 회사 문을 닫겠다고 선언했다. 전기차 부문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테슬라는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판매에 호조를 보이면서 작년에는 전 세계에 50만 대를 출하했다. 2019년 1월 착공한 상하이 공장에선 승용차 모델 3와 SUV 모델 Y를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에서 14만 7,445대를 팔아 총 판매량의 30% 가까이를 차지했다. 애플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카 파트너는 LG, 마그나와 합작법인 협력 가능성 높아. 캐나다 자동차 부품업체 마그나 인터내셔널이 북미의 전기차 생산 거점 투자를 추진하는 가운데 마그나와 LG전자가 설립하는 합작법인이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협력을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마그나에서는 투자자 이벤트에서 전기차 부문 연간 매출이 2023년까지 연평균 19에서 23%, 2027년까지 15에서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마그나는 특히 전기차 파워트레인 매출이 2023년 20억 달러, 2027년 4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전기차 제조 역량을 북미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마그나와 LG전자가 합작하는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이 올해 7월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마그나가 이 같은 투자 및 성장 청사진을 밝히자 업계 일각에서는 LG, 마그나 합작법인이 애플과 손을 잡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스와미 코타기리 마그나 최고 경영자가 최근 애플카를 제작할 준비가 돼 있고 북미 공장 증설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고 LG 계열사들이 이미 애플의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 관계여서 애플이 LG 마그나 합작법인과 손을 잡기 수월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실제 애플인사이더 등 일부 외신에서 애플과 LG 마그나가 애플카 초기 생산 물량에 대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LG전자는 전장 사업을 VS 사업본부, 자회사 ZKW, 마그나 합작법인 등 3개 축으로 운영하며 종합 전장기업으로의 성장을 꾀하고 있다. LG전자의 전장 사업은 올해 1분기 손익 분기점에 근접했고 올해 흑자로 전환을 목표로 한다. 합작법인의 올해 매출은 기존의 2배 정도인 약 5천억 원, 2023년 1조 원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LG전자는 기대하고 있다. 나녹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나녹스, 2분기 4천만 달러 규모의 용인 부품 공장 착공. 의료 영상진단 기술기업 나녹스가 올 2분기 중 한국의 핵심 부품 공장 착공에 들어간다. 투자 규모는 약 4천만 달러다. 업계에 따르면 나녹스는 오는 6월 안에 경기 용인의 핵심 부품 제조 공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나녹스는 연초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에 1만 1,900제곱미터 규모의 부지를 매입했다. 나녹스는 이 공장에서 디지털 엑스레이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과 튜브를 월 2,000개 정도 생산할 예정이다. 나녹스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이다. SK텔레콤과 요즈마그룹코리아, 포지필름 등이 투자했다. 이 회사는 디지털 엑스레이의 한 종류인 나녹스 아크를 개발했다. 싱글소스 나녹스 아크는 일반적인 엑스레이에 가깝고 멀티소스 나녹스 아크는 다각도의 이미지 촬영을 통한 컴퓨터 단층 촬영과 비슷한 결과물을 낸다. 나녹스는 지난 2일 미국 식품의약국로부터 싱글소스 나녹스 아크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멀티소스 나녹스 아크는 2분기 안에 FDA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연내 FDA 승인과 시제품 출시를 목표하고 있다.
엔비디아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CPU 장착 엔비디아. 인텔 AMD 위협하는 XPU 기업으로 거듭나. 엔비디아가 주최한 2021년 그래픽카드 기술 컨퍼런스에서 주인공은 GPU가 아니었다.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DPU와 ARM 아키텍처 기반의 데이터 센터용 CPU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엔비디아의 전략이 바뀌었다. GPU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세서군을 공개했으며 서로 다른 프로세서를 하나로 묶는 다양한 플랫폼도 내놓았다. 다양한 프로세서를 연결하는 인텔의 XPU 전략과 유사하다. 엔비디아는 12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GTX 2021에서 데이터 센터용 가속기, 블루필드-3 DPU와 AI 및 고성능 컴퓨팅용 CPU 그레이스를 공개했다. 블루필드-3 DPU는 고성능 ARM 코어와 가속 엔진을 갖춘 프로그래밍 가능한 프로세서다. 지난해 GTX 2020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창립자 겸 CEO는 블루필드를 공개하며 DPU는 완전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AI가 가능한 단일 컴퓨팅 유닛으로 결합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수준의 보안과 컴퓨팅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현대적이고 안전한 가속 데이터 센터의 필수 요소라고 설명했다. 엔비디아에 따르면 한 개의 블루필드-3 DPU는 최대 300개의 CPU 코어를 탑재했다. 전 세대보다 10배 빠른 컴퓨팅 성능과 16배 높은 ARM H18 코어 4배 빠른 암호화 속도가 특징이다. 5세대 PR을 지원하고 시간 동기화 데이터 센터 가속화를 제공한다. 델 테크놀로지스, 인스퍼, 레노버, 슈퍼마이크로 등 서버 제조업체들이 블루필드 DPU를 자사 시스템에 통합하고 있으며 바이두, 징동닷컴, 유클라우드 등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도 블루필드 DPU를 사용해 워크로드를 가속화하고 있다. 젠슨 황 CEO는 블루필드 DPU 시대가 도래한 것이라며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에서 새로운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로 DPU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젠슨 황은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의 엄청난 컴퓨팅 로드를 오프로드하고 가속화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 인프라 소프트웨어를 처리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프로세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레이스는 엔비디아 최초의 CPU 제품군이다. 데이터 센터용으로 개발된 제품은 지난해 9월 엔비디아가 인수를 발표한 ARM 기술 기반으로 개발됐다. 엔비디아에 따르면 그레이스는 가장 빠른 서버보다 10배 뛰어난 성능을 제공한다. 자연어 처리, 추천 시스템 AI 슈퍼컴퓨팅과 같이 초고속 컴퓨팅 성능과 대용량 메모리를 모두 필요로 하는 방대한 데이터세트 분석에 적합하다. ARM CPU 기반으로 높은 에너지 효율을 자랑한다. 그레이스는 차세대 자연어 처리 모델 훈련과 같은 대규모 워크로드에 특화된 CPU다. 특히 엔비디아 GPU와 긴밀하게 결합했을 때 인텔과 AMD 등 X86 CPU에서 실행되는 엔비디아 DGX 기반 시스템보다 10배 더 빠른 성능을 제공한다고 엔비디아 측은 주장했다. 젠슨 황은 엔비디아는 이제 새 종류의 칩을 가진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기존의 GPU를 비롯해 DPU와 CPU를 더한 프로세서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데이터 센터나 PC용 플랫폼으로 CPU, GPU를 생산하기 전에는 세계적인 기술 기업은 인텔과 AMD가 전부였다. 이번 GTC 2021 이후 엔비디아는 XPU 시장에 진출을 시도했다. 당초 세 기업은 각자의 장점이 뚜렷했다. 인텔은 CPU와 알테라의 FPGA, AMD는 CPU와 GPU, 엔비디아는 GPU와 DPU 각각 하나씩 부족했다. 이들은 최근 자신들의 약점을 보완하기 시작했다. 인텔은 Xe 아키텍처 기반의 GPU를 생산했으며 AMD는 자일링스 인수를 발표하며 FPGA 시장을 확장했고 엔비디아는 ARM 인수를 발표하며 CPU 개발의 틀을 잡았다. 전문가들은 이들 중 가장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으로 엔비디아를 꼽았다. AI 시대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이다. 바이두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중국 바이두 슬럼프, 아케고스는 시작에 불과. 광고 전기차도 휘청. 중국 대표 검색 엔진 업체 바이두가 홍콩 2차 상장 이후 눈에 띄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아케고스 사태는 악재의 시작에 불과하며 광고와 전기차 사업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진단이 나왔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했다. 바이두는 지난 3월 23일 홍콩 증시 2차 상장을 시작한 후 17% 급락했다.
바이두의 이러한 부진은 올해 홍콩 증시에 상장한 다른 기술 기업들과 매우 대조적이다. 예를 들어 올해 홍콩 증시에 상장한 콰이서우 주가는 상장 후 133% 급등했다. 비리비리 주가도 기업 공개 당시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바이두는 나스닥에서도 기타 기술주에 비해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애널리스트의 목표치와 주가 간의 괴리도 커졌다. 지난 12일 종가는 214.14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시장 전문가 12개월 이후 목표치인 345.9달러보다 38% 넘게 차이 나는 것이다. 이는 2011년 12월 이후 가장 많이 벌어진 것이다. SCMP는 바이두의 부진에 아케고스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마진콜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광고, 전기차 등의 사업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바이두의 주요 수익원인 디지털 광고 사업은 텐센트나 바이트댄스 등 경쟁사들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면서 2018년 이후 계속 위축되고 있다. 쉬펀드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왕천 파트너는 바이두의 주요 사업의 경우 요구사항이 까다로운 것도 아니고 대부분 광고 수익과 트래픽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통적인 인터넷 기업인 바이두가 인공지능이나 인위 경쟁이 심한 전기차 제조와 같은 새로운 분야로 옮겨가고 있는데 이마저도 강점이 별로 없다면서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도 이러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두가 지난 7년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자율주행 사업인 아폴로 프로젝트도 최근 규제 환경이 엄격해지면서 어려움에 직면했다. 바이두는 아폴로 프로젝트로 수익을 내기 위해 지뢰자동차와 제휴해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으나 이 또한 투자자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다. 테슬라, 니오, 샤오펑, 샤오미 등 500여 개가 넘는 기업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션완홍우엔 그룹의 푸멍제 애널리스트는 바이두의 아폴로 프로젝트의 경우 미숙한 산업체인 때문에 대규모 상용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상장 3개월 후 보호예수가 풀리는 시점이 다가온다는 것도 바이두 주가에 부담이 될 예정이다. 바이두 최고 경영자 로빈 리 등 대주주가 보유한 홍콩에 상장된 바이두 주식은 오는 2월 21일부터 거래가 가능하다.